지구 책방 여행마을. 안녕하세요. 책방 여행마을 마을이장 꼬꼬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보다 확실히 꿉꿉한 습도는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덥다는 사실은 변치 않지만 다음 주 처서 때는 꼭 선선해지길 우리 모두 원기옥을 모아 기도합시다. 듣고 싶은 컨텐츠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13번째 낭독 시작해볼까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일하랴 살림하랴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마을이장이 야무지게 독립출판물을 읽어드립니다. 13번째로 소개하는 낭독으로 책 먹기 도서는 무엇일까요? 두둥! 바로바로 이토록 진지한 유럽 여행기 혹은 이렇게 가벼운 대한경제 여행기입니다. 제목이 되게 길죠?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하게 좀 신기하게 다가오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나영 작가님이 쓰셨고요.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작가님이 유럽을 4개월 동안 여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여행을 하신 건 아니고 대한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여행을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실 거세요. 저기요, 근데 대한 경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분 많으시죠? 대한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위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대안적인 경제 활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것 같은 다양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운영하는 마트라던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흔히 여행을 가서는 누구보다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비싼 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세계를 생각하는 마음이 작가님 너무너무 선하신 분 같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책 제목은 헤르만 헤세 박물관과 책 기증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헤르만 헤세를 따라 그의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 칼부에 왔다. 이렇게 예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헤세는 왜 그렇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을까? 헤세가 태어난 집 앞 벤치에 앉아 데미안을 다시 읽었다. 시골이라 사람도 별로 없어 조용하고 따뜻한 햇살에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온다. 별다른 일정이 없으니 여유까지 넘친다. 책 읽고 헤르만 헤세 박물관에 와보니 세계 각국의 헤세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한국어 책은 딱 한 권, 문학과 지성사에 아주 오래된 헤세 잠언집만 눈에 보였다. 안내 데스크에 가서 가지고 있던 데미안과 수레바퀴 아래서 두 권을 기증하겠다고 했다. 안내 데스크 할머니들은 깜짝 놀라며 박물관 직원을 호출했고 감동한 얼굴로 뛰어내려온 직원을 만났다. 성격 급한 나는 지금 바로 진열할 수 있냐고 했는데 박물관 전시품 교체는 무척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라 교체는 2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아마 2년 후에 그간 새롭게 번역된 책들을 모아 싹 바꿀 모양인가 보다. 박물관 직원이 고맙다며 엽서와 책갈피를 선물로 주었다. 책 가져오길 참 잘했다. 기증하기도 잘했고 2년 뒤에 다시 와서 전시된 책을 보겠다고 했다. 엄청 뿌듯한 덕질 덕분에 가슴 벅찬 하루. 고마워요 헤세. 이야, 우리 작가님 국위선양 조금 하셨는데요. 이런 걸 또 덕질이라고 표현을 하시다니 신기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죠. 그래서
긴 말 않겠습니다. 그가 살았던 마을 칼브는 독일 남부 바텐비르텐베르크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는 24,000명 밖에 없다고 하네요. 진짜 조그만 마을이네요. 와,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가님이 태어나다니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이 태어난 고향이다 보니까 헤르만 헤세 박물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작가님이 작년에 아마 여행을 하셨으니까 이제 1년 지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여길 가면 우리 작가님이 기증하신 책을 만날 수 있겠죠? 저 내년에 독일 가봐야겠는데요. 가는 김에 딱 옥토버페스트 기간에 가면 맥주도 마시고 헤르만 헤세 박물관도 구경하고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목은 옥스팜 매장 체험입니다. 옥스팜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생소한 이름이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제 NGO 단체거든요. 전 세계 빈민 구호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재사용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거는 아름다운 가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옥스팜 매장 체험을 하게 되었다. 덕질 대상이 자신이 일하는 분야면 여행 와서도 이렇게 된다. 매니저 없는 날이라 자원활동가 분들에게 얘기만 전해달랬더니 매장 일지에 한국에서 나영 온다고 쓰여 있다. 총 5명의 자원활동가가 있었는데 다들 영어 못한다며 손님 중에 영어하는 사람을 찾는 혼란이 일어났다. 어차피 나도 못하는데 양쪽 다 모국어도 아닌데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는 거 아닌가? 친절한 자원활동가 할머니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창고도 구경하며 하루를 보냈다. 차분한 매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기억에 남는 점 하나는 독일은 기증물품 질이 좋아 폐기해야 하는 물건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덕분에 손이 덜 가서 생산성이 높다고 한다. 마음에 쏙 드는 독일 전통 의상 가게가 있어 사흘을 기웃거리다 결국 입어봤다. 마침 50% 세일 중이라 오늘까지 고민해보고 내일 다시 오기로 했다. 앞치마까지 붙어 있어서 앞치마 따로 안 입어도 되겠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느낌을 원했는데 막상 입어보니 하녀 느낌이 난다. 다락방 살며 남들 먹다 남은 굳은 빵 먹으면서 맨발로 바닥 물걸레질하는 그런 하녀. 소공녀를 너무 인상 깊이 읽었다. 우리나라는 약간 중고 물품, 세컨핸즈라고 하면은 꺼리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남이 쓰다 말았던 물건이라는 것도 있고 새 것보다 퀄리티가 아주 현저히 떨어진다고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흔히 남이 버린 물건에는 혼이 서려 있어가지고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집에 귀신 눌러붙기 딱 좋다 이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건이 비싸기도 하지만 다 깔끔하게 잘 쓰세요. 그리고 본인들도 인지를 하시는 거죠. 진짜 내가 봐도 남이 못 쓰는 물건은 기증을 안 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기증 문화에서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냥 기증이나 할까? 몇 푼 받으려나?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데 조금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의식이 성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고물품을 좀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특히 신발이랑 책 그래서 알라딘을 전 굉장히 자주 가요. 근데 아마 알라딘 한 번쯤 다 가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책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다들 내 물건이면은 전부 아끼면서 사용을 하잖아요. 다른 물품도 다 그러니까는 너무 중고에 대해서 나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노비의 환생입니다. 두오모 성당 쿠폴라와 조토의 종탑에 올라갔다. 구석구석 다녀 익숙해진 그 거리를 내려다보려고 피렌체 여행 3주가 다 되어가는 이제서야 올라갔다. 통로는 비좁고 경사는 가파르고
어두침침해서 감옥에 올라가는 기분이다. 쉴 틈 없이 올라가야 하는데 무척 힘들다. 아이고, 얼마나 대단한 광경을 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나. 내려갈 수도 없고 일 어쩌나 싶을 때쯤 정상에 도착한다. 자주 가던 도서관과 카페, 광장까지 보이니 반갑다. 성당 천장 벽화는 가까이서 보니 훨씬 멋있지만 그것보다 이걸 그린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월급은 제대로 정산해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엄청난 실력자들이 모였겠지만 벽화 그리다 실수라도 했으면 어찌 됐을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케어는 해줬을까. 성당 옆 종탑은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지어졌는데 인부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그 높은 공사 현장에서 먹이고 재운 덕분이란다.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 난 전생에 노비였던 게 분명하다. 그것도 동료 노비들 선동해서 노비 문서 가지고 튀다 걸려서 죽을 때까지 고생만 했던 노비. 아니라면 이렇게 매번 뼛속까지 을의 입장일 수는 없다. 저 여기 피렌체 가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쿠폴라 돔에는 올라가진 않았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바로 베네치아에 갔어야 밀라노구나. 밀라노에 갔어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촉박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올라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두 발로 걷다가 이제 막 네 발로 긴대요. 강아지처럼. 그러면서 내가 이걸 왜 올라가자 했지? 막 이렇게 생각 들 때쯤 정상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딱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위에서 보는 풍경은 아주 나이스죠. 그것도 피렌체지 않습니까? 우리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오는 그 피렌체 짠한데? 근데 우리 작가님은 이게 업이 여기서 드러나네. 그 밖에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했던 그 직원분들의 고초와 노고를 생각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저도 약간 업이 예전에는 공공기관에서 일했는데 그것도 과학정책 전공이다 보니까 어디 건물을 가면 그쪽에 있는 큐레이션이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는 행사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이거는 몇 개월이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짜 있을 거고 이걸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게 있어야 되나. 병이죠, 병. 이게 여행 가려면은 아예 다 모든 걸 놓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건. 그리고 혹시 피렌체 여행 준비 중이시면은 제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렌체가 곱창 버거가 정말 유명해요. 우리가 다 아는 그 곱창 맞거든요. 그거를 소스에 야무지게 비벼가지고 햄버거 패티 안에 넣는 거예요. 그죠? 패티가 곱창인 건데 모양새만 봤을 때는 뭐지 했는데 와, 먹으면 세상 맛있어.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가족끼리 갔거든요, 피렌체를. 꼭 지금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먹었던 곱창 버거랑 피렌체 스테이크는 너무너무 맛있다고. 꼭 피렌체 가시면은 곱창 버거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제목은 지혜롭게 나이 들기입니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투어를 듣기 위해 박물관을 찾았다. 세 종류의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박물관 전반에 관한 것을 듣기로 했다. 남미에서 온 커플, 잉글랜드 부부, 스코틀랜드 부부, 그리고 나까지 7명이 모였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출발. 가이드 할머니는 당연히 박물관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명찬에 발렌티어 가이드라고 쓰여있다. 가끔 스트립트도 봐가며 박물관 전반에 관한 설명과 주요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 투어를 마치고 설명은 여기까지라며 도움이 됐길 바란다는 할머니의 인사가 끝나자 박수가 절로 나왔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재능을 이렇게 나누다니. 유형이든 무형이든 나눈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백발의 할머니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본인도 자부심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져
나이 들매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밥 먹고 스코틀랜드 시 도서관에 왔다. 사서 아주머니에게 릴케와 해세책 찾는다니까 무지 친절하게 찾아주신다. 릴케 시집 한 권을 골라잡고 푹신한 의자에 앉았다. 스코틀랜드에 와서 눈에 들어왔던 게 도서관이나 카페나 레스토랑에 어른들이 많다는 거다. 노년을 즐기는 모습이 부럽다. 청춘은 들고양이처럼 재빠르게 지나가고 그 그림자는 오랫도록 영혼의 그늘을 들이운다고 했다. 지금의 소중한 시간이 내 영혼에 되도록 짙은 그늘을 들이우면 좋겠다.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싶다. 특정 나라에 가면 유난히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는 길목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도산공원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곳곳에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돌아다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젊은 분이 많은 거리에 노인분들이 가기 좀 주저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걷는 게 좀 불편한데 이들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고 너무 자신 없어 하시는데, 그 나라는 정말 그런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나다운 걸 그대로 표출하는 게 정말 좋아 보여요. 우리 작가님도 방금 제가 말한 그걸 느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동시에 반성이 되죠. 내가 그들의 나이가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그럼 그때의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나? 생각을 항상 반추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매일매일 중에 가끔의 일탈이 있어야 다른 날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절실하게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평소에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방에 놀러 오시는 손님들에게 저 책을 항상 추천을 해드려요. 저 책은 분명히 여행책이에요. 여러분도 책 내용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책에는 여행 사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읽으면 정말 저 지역에 여행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엄청 들어요. 그만큼 내용도 정말 매력적이고 컨텐츠도 마음에 드는 책이거든요. 꼭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 저 책 야무지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하나 더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서울도서관이랑 저희 책방 여행마을이 같이 진행하는 우리 책방에 작가가 놀러왔다 프로그램을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합니다. 줄여서 우책작. 우책자 정말 운이 좋게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고 덕질하는 태원준 작가님을 모시게 되었거든요. 태원준 작가님 모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어머님을 데리고 500일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한 멋진 남자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저희 책방 여행마을에서 단 12분만 모시고 진행을 하거든요. 정말 태원준 작가님 만나보고 싶고 우리 책방 여행마을도 구경하고 싶으시면은 서울도서관 블로그 들어가셔서 야무지게 참가 신청 많이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꼭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구를 완전 공략하는 그날까지 지구책방 여행마을이었습니다.